북접의 견제와 일본 첩자들.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등이 고부에 이어 무장에서 봉기한 뒤 각지에 경문을 보내 봉기를 선동하고 이어 전주성에서 화약을 맺은 뒤 집강소 활동을 벌이자 이에 최시형은 전국의 교도들에게 통유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최시형은 초기부터 줄곧 동학교도들의 봉기 참여를 만류하는 입장이었다. 근래 들으니 교도가 본분에 안도하지 못하고 생업에 힘쓰지 아니하고 당열을 각각 세워서 서로 성원함에 예전 원수를 눈을 흘기며 갚으려 함에 이르러 위로 군부에 연연한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 생명이 도탄에 빠지는 근심을 불러오니 말이 이에 미침에 어찌 한심치 아니리요. 이와 같이 널리 타이른 뒤에 잘 깨달아서 숨어 지내며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미망에 잡혀 같은 악으로 서로 연결하면 하늘을 거스르고 스승을 배반함이라. 결단코 북을 울려 교에서 쫓아낼지니 이것을 모두 잘 알아서 한 점이라도 따라 어기지 말라. 천도교 교회사. 이대로라면 그는 남접의 봉기를 초기부터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어 전봉준이 중앙에서 보낸 관군을 장성에서 격파하자 최시형은 다시 전봉준에게 경고문을 보냈다. 아비의 원수를 갚고자 할진대 마땅히 효도할 것이요. 백성의 공궁을 구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어질지라. 더구나 동경대전에 이르되 현기를 드러내지 말고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라고 했나니 이는 선사의 유훈이시라. 운이 아직 열리지 않고 시대 또한 이르지 아니했나니 망동치 말고 진리를 더욱 궁구하여 천명을 어기지 말라. 천도교 교회사. 아비의 원수를 갚고자의 구절은 전봉준의 개인적 복수심을 지적한 말이요, 현기 운운한 것은 동학의 신비주의와 관련된 용어다. 최시형은 계속 교도들에게 망동하지 말 것을 일렀다. 이에 호남에서도 북접의 지시를 따르는 교도들은 전봉준의 봉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남접 중심의 호남과 북접 중심의 충청에서 각기 남접과 북접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전봉준과 김계남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고리체 정리, 신본 타파, 부정한 수령의 처단 등을 이어갈 때 이런 분쟁은 더욱 잦았다. 북접의 영향권에 속하는 도소에서는 북접의 지시를 받아 집강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다. 더욱이 교단에서는 남접을 치라는 뜻으로 벌남기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남접과 북접을 한 무리로 보고 탄압했다. 북접 계통에서도 최시형의 경고를 무시하고 각지에서 봉기를 일삼거나 북접 내의 서장옥, 황하일 등은 행동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뒷날 남접에서 2차 봉기를 단행하며 북접의 호응을 여러 차례 요구해오자 최시형은 손병희에게 대통령기와 벌남기를 주며 공주와 이인에서 전봉준과 회동하게 했다. 손병희는 논산에서 전봉준을 만나 벌남기를 찢고 척외 양창의기를 내걸고는 연합전선을 펼쳤다. 이 내용은 2권에서 다룰 것이다. 이와 달리 곳곳에서 정탐하는 일본 첩자들은 오히려 농민군의 봉기를 부추겼다. 일본 첩자들은 개항 이후 보은 집회와 원평 집회 이후 조선으로 들어와 곳곳에서 활동했다. 그들은 쌀장수, 약장수, 박물장수로 위장했고 무사 출신 협객들이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일본 첩자들은 조선의 역사나 풍속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인 친구를 사귀어 첩보 활동을 시작했다. 예를 들면 쌀장수는 조선인 미국상과 보부상 또는 숙소로 정한 객주나 여각 상인들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늘 몸에 권총이나 칼을 지니고 다녔으며 예절에 밝고 인사성도 좋아 호감을 샀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여 겉보기에는 매우 예절 바른 일본인이었다. 일종의 보고서인 조선잡기를 쓴 혼마 규스케는 협객단체인 천우협 일원으로서 천우협의 기관지인 니로쿠 신보 기자로도 활동하면서
1893년에 처음 조선에 진출했다. 그는 약장수로 위장하고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지방을 염탐했다. 다음 해 이 염탐기를 니로쿠 신보에 연재한 뒤 조선잡기라는 이름을 달아 책으로 묶어 간행했다. 이 책에는 조정과 벼슬아치의 부정부패와 양반의 횡포, 그리고 풍속, 민심, 도로, 교량, 시장의 모습 등을 담았다. 또 조선 사람들이 불결하고 나태하며 순진하다고도 기록했다. 다만 동학접주 서병학을 만난 뒤 그를 지사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일본 첩자 파계생은 쌀을 수집해 운송할 배를 이끌고 부안의 줄포에 들어와 활동했다. 그는 고부봉기와 황토현 전투의 정보를 모아 보고서 형식으로 쓴 전라도 고부민요 일기를 일본 공사관에 보냈다. 이 자료는 당시 봉기의 실상을 잘 전해준다. 파계생은 이 글에서 예전 송도의 밀란에 일본인 한 사람이 횡사한 소식을 얻어들은 일에 외로운 나그네가 속으로 한심하던 무렵에 한 번의 밀란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다시 이번에 거사가 있음을 알았고, 또한 그들의 풍속에 외국인에 대한 모멸감이 치열한 것은 일본의 불황인과 거의 같음이 있어서 그러함을 알게 되니 어찌 내심에 평안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내 종형이 갑신년 경성사변의 횡사해에 비참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직도 내 속마음을 떠나지 않으매리야 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일본은 약장수와 관광객으로 위장한 더 많은 밀정을 투입해 그 진행 과정과 정보를 입수했다. 이때 일본의 정보 수집망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 이지치 고스케 소주화를 부산에 파견해 조선 주재 일본 공사관 와타나베 데스타로 대위 등과 함께 정보 수집에 종사하게 한 것이다. 이 두 정보원은 종래에 밀정들인 약장수와 관광객을 지휘해 전라도 일대뿐 아니라 전국의 동정을 살폈다. 또 하나는 해군의 지휘에 따라 측량선과 상선으로 가장한 배를 이용해 해안 일대를 다니며 아무 곳이나 상륙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청나라군의 동정을 살폈다. 이와는 별개로 낭인들로 구성된 일본 극우단체인 현양사의 천우협회는 부산에 상륙해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며 농민군에게 접근했다. 그들 중 다케다 한시, 우치다 류헤이, 스즈키 텐간 등은 경상도 일대를 거쳐 전라도로 진입했다. 그들은 부산의 오사키 쇼키치의 법률사무소를 거점으로 정보를 수집하다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농민군을 이용해 친일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마침내 그들은 집강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봉준을 만나기까지 했다. 6월 초 다케다 한시 등 낭인 10여 명은 집강소 업무로 순창에 머물고 있던 전봉준을 만났다. 그들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소지하고 전봉준을 찾아갔다. 낭인들은 국제정세와 청나라의 횡포를 이야기하면서 일본과 손잡고 청나라 군사를 몰아내고 조선을 자주국으로 만들자고 제의했다. 전봉준은 점잖게 대하면서도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다. 낭인들은 뒷날을 기약하며 조용히 물러갔다. 이때의 대화는 통역을 두지 않고 필담으로 이루어졌다 한다. 또 서울에 있던 일본 육군 군사 대위 출신 우미우라 아스미와 그의 친구인 의사 약사로 구성된 공작단은 7월 초 전봉준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충청도 보은과 전라도의 금구, 원평을 거쳐 능주로 내려갔다. 그들은 전봉준의 뒤를 물어 따라다녔다. 그 과정에서 원평 집강소에 묵으며 그곳의 동정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다. 전봉준은 당시 집강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전주에서 원평을 거쳐 남도로 내려가 능주에 머물고 있었다. 일본 공작 패거리들은 마침내 능주에서 전봉준을 만났다. 그들은 전봉준에게 조선의 내정개혁에 힘을 보탤 것과 조선 독립을 방해하는 청나라군을 물리치는 데 협조하겠다고 제의했다. 전봉준은 그 문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다시 정중히 거절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와 동학당 시찰일기라는 보고서를 일본 공사관에 올렸다. 이어 8월 초 청일전쟁이 한창인 무렵 낭인들은 다시 특수임무를 띠고 용산을 출발해 전주로 숨어들었다. 그들은 전주 선화당 골방에서 전봉준과 은밀하게 마주 앉아 3시간에 걸쳐 필담을 나누었다. 낭인들은 전봉준에게 지금의 여러 정세를 이야기한 뒤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했다. 전봉준은 먼저 농민군이 봉기한 뜻을 전하고 지금 일본이 청일전쟁을 도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민씨가 축출되고 흥선대원군이 등용되어 우리 소망이 많이 달성되었으나 일본과 흥선대원군의 속셈을 알 수 없어서 안심이 되지 않는다고 한 뒤 나는 동지들이 봉기하려는 것을 되도록 말리고 우리 조정의 동정을 살피려 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낭인들은 조선 왕조를 타도해야 한다는 뜻을 간곡히 전달했으나 전봉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봉주는 적어도 자신의 속내를 낭인들에게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전봉준이 그들을 만난 것은 그 나름대로 일본의 음흉한 계획을 엿보는 통로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은 그들의 충동질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다음 행보를 모색했다. 낭인들은 전봉준에게 여러 이유를 들며 재봉기를 부추겼으나 결국 전봉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애초부터 전봉준과 일본 낭인들의 이상과 뜻이 달랐기에 당연한 결과였다. 낭인 패거리는 단순히 칼이나 쓰는 깡패가 아니었다. 내외의 정세를 잘 아는 고도로 훈련된 자들로서 일본의 외교관이나 고위급 관리의 참모로 활동했다. 또 다음 해 전봉준이 체포되어 일본 영사관 순사청에 감금되었을 때 그를 찾아와 설득하며 구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경복궁에 침입해 민비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조선 침략의 천병이요 행동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봉준의 큰 그릇을 알아보고 흠모한 역사의 흥미로운 조연들이었다.